우리 사회 각종 현안들에 대한 이 빅데이터 분석 결과 또 여론조사 결과 함께 들여다보는 빅브라더의 민심 코너 4.15 총선 D-29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격전지 후보들에 대한 민심의 동향 한번 짚어보죠. 여론조사 전문가 한국리서치 김춘석 본부장, 빅데이터 전문가 빅커뮤니케이션의 전민기 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나 오늘 가봐야 할 격전지들이 참 여러 곳이에요. 예. 바로 가죠. 먼저 어디로 갑니까? 예, 서울 광진입니다. 서울 광진, 예. 고민정, 오세훈.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번에 말씀하신 한 6개 지역 정도를 지금 가볼 건데요. 예. 이 오늘 인용하는 그 여론조사 결과는 전부 그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6개 지역 각각 그 500여 표본을 대상으로 면접원에 의한 유무선 전화조사를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광진들은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방송을 했었죠. 네. 한국일보 한국리서치가 3월 1일에서 2일 조사에서 오세훈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어요. 오세훈 후보 38.5, 고민정 후보 35.9. 그런데 이제 2주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 조사 결과가 이제 최근에 나온 건데요. 예. 후보 간 지지도가 달라졌고 그래서 역전이 되거나 초접전 양상입니다. 먼저 그 KBS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3월 12, 14일 그러니까 2주 후쯤 되죠. 고민정 후보 43.3, 오세훈 후보 32.3. 이거는 오차 범위를 벗어났네요. 그렇습니다. 역전이 됐는데 오차 범위까지 좀 벗어났죠. 그러네요. 비슷한 시기에 중앙일보 입소스 코리아가 3월 10일에서 11일 사이에 조사를 했는데요. 예. 고민정 후보 44.5, 오세훈 후보 36.8. 그 오차 범위 이내지만 고민정 후보가 좀 앞서는 양상이었고요. MBC 코리아 리서치 3월 14일, 15일 조사 가장 최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민정 후보 41.7, 오세훈 후보 39.8. 아주 초박빙이죠. 딱 붙었네요. 그렇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 다소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 판세의 변동이 좀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될 아주 최대 관심 선거구로 할 수 있겠죠. 그다음 예. 동작을 그렇습니다. 이수진, 나경원 판사 출신 두 변이 붙은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 판사 대 판사 대결로 이제 관심을 모았던 건데요. 중앙일보 입소스 코리아 3월 13일, 14일 조사에 따르면은 나경원 후보 36.6, 이수진 후보 36.2. 똑같네요.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선 가능성을 보니까 나경원 후보 50.6%, 이수진 후보 26.6. 두 배 가까이 나경원 후보가 높긴 합니다. 예. KBS 한국일보가 이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3월 12일, 14일에 같은 지역을 조사를 했는데 이때는 이수진 후보 37.0%, 나경원 후보 33.4%. 오차 범위 내예요. 네. 여기도 당선 가능성은 나경원 후보가 49.9, 이수진 후보 29.9. 예, 나경원 후보가 높죠. 네. 그러니까 두 조사의 경향성은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경합도를 봤을 때는 추이가 아주 주목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광진을 하고 동작을은 지금으로서는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이 이수진, 나경원 두 후보에 대한 그 빅데이터 상에서의 반응이 좀 나옵니까? 아무래도 네. 이수진 후보는 아직 좀 생소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언급량이 많지가 않고요. 그죠? 지난 한 달 동안 12,500여 건밖에 언급이 안 됐고 이 언급량이 90%도 여론조사 결과 이후 한 2, 3일 만에 등장을 한 것이에요. 예. 그리고 연관어도 보면은 나경원, 민주당, 판사, 공천, 여론조사, 전략, 고민정, 오세훈, 비리, 정치 이런 키워드들이라 특별한 것이 보이진 않습니다. 긍부정 비율이 45대 20.6인데 다만 어떤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냐면 그 이수진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글 속에서 어떤 긍부정 단어가 다 등장을 하고 있고요. 나경원 후보 자녀 관련 의혹들, 여론조사 결과, 현재 결과를 제시하면서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니 우리가 더 뭉치자라는 내용의 글들이 예. 지지자들을 통해 지금 공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지자들은 이수진을 검색하면서 네. 뭉쳐보자. 맞습니다.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나와요? 이수진 후보 언급량이 90%가 여론조사 이후에 등장했다면 나경원 후보의 경우 이제 타 방송에서의 자녀 의혹 관련 보도라든지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이런 여러 관계들 예. 이 2월 18일 하루에만 한 2만 5천여 건의 언급량이 생성될 정도로 그 보도 이후에 많이들 이제 언급을 했고요. 예. 언급량이 10만 1,000건 정도여서 이수진 후보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연관어가 윤석열, 딸, 아들, 검찰, 조국 수사, 입학 비리, 저자, 논문 표절 쭉 보시면 대부분이 좀
부정적 그렇습니다. 의혹이나 문제 맞습니다. 이런 14.2 대 69.2예요. 그래서 긍부정 비율이 그렇습니다. 예. 부정 비율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지난 한 달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나경원 후보의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여러 의혹 관련 글들을 집중적으로 올리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확실히 빅데이터 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훨씬 더 우세하게 좀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서울에서 또 하나 관심 가는 데가 구로을 지역이에요. 예. 그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김용태 후보가 맞붙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이 구로을 그다음에 최재성 대 배현진 이 송파을 제격돌 이 두 지역. 군데가 또 관심인데 예. 어떻습니까 결과가? 예, 구로을 그 윤건현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대통령 복심이라고 하죠. 여기에 그 대항마로 미래통합당의 그 삼선 김용태 의원인데 원래 그 다른 지역구인데 전략공천으로 이 지역에 투입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중앙일보 입소스코리아가 3월 11일, 10일 이틀 동안 그 조사를 했는데요. 전체 유권자에서는 그 윤건영 후보가 45.4, 김용태 후보가 23.4. 여긴 차이가 크네요. 예, 조금 차이가 납니다. 당선 가능성에서도 윤건영 후보가 46.9, 김용태 후보 15.9 조금 더 벌어지고 있죠. 여기는 김용태 후보가 원래 나오던 지역도 아니고 해서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뭐 거의 예. 더블 스코어 이렇게 이상 나오네요. 그리고 뭐 원래 또 이쪽 지금 현재 여당의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박영선 후보 지역구. 박영선 장관의 지역구였던 곳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 송파을은 예, 송파을 여기는 2018년에 재보선 때 붙었던 그 두 후보인데요. 예. 최재성 후보, 이제 배현진 후보죠. 사실은 이 두 분은 또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전 대표를 대리하는 그런 후보로 그렇게 또 자리매김이 되고 맞아요. 있죠. 그래서 예. 전직 대선 후보 간의 이제 대리전이다. 이런 점으로 이제 관심을 끄는 지역인데 예. 중앙일보 입소스 코리아 3월 11일, 12일 조사에 따르면 최재성 후보 37.5, 배현진 후보 40.3. 사실은 지금 수도권의 대부분이 좀 정부 여당 후보들이 좀 높게 나오는 그런 추세인데 네. 어쨌든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배현진 후보가 더 높게 강남권이니까 나왔습니다. 또 송파을 지역은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2018년에 그 재보궐선거에서는 최재성 후보가 54.4, 배현진 후보 29.6이었어요. 물론 이제 바른미래당 박종진 후보가 15.3이니까 사실은 여당과 야당으로 하면은 팽팽해요. 그렇습니다. 배현진, 박종진 그 당시 합하면 45가 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여기는 또 봐야 팽팽하네요, 된다. 정말. 알겠어요. 예. 네. 그 서울 외 지역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면 예, 심재철 지금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 예. 5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지금 맞서고 있는 비례 초선의 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죠. 이재정 대 심재철. 예. 여기 조사 결과 있습니까? 예. 거기에 또 최선 후보까지 있죠. 그러니까 정의당 후보가 또 있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삼자 구도예요. 예. 현역 삼자 구도라서 아주 관심인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안양, 동안, 을인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 KBS 한국일보가 이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3월 12일부터 14일 동안 조사를 했는데요. 예. 이재정 후보 42.8, 심재철 후보 33.4, 최선 후보 5.5. 그래서 이재정 후보가 오차 범위를 좀 벗어나서 심재철 후보에 앞서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적극 그 투표층 반드시 투표하겠다. 이쪽 계층을 보게 되면 이재정 후보 43.4, 심재철 후보 39.4 오차 범위로 좁혀져요. 허허. 그리고 또 당선 가능성을 보니까 이재정 후보 40.6, 심재철 후보 44.3. 오히려 심재철 후보 당선 가능성을 또 높게 보고 있죠. 예. 아주 박빙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구라고 볼 수 그러네요. 있겠습니다. 이 세 후보에 대한 빅데이터상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두 후보 위주로 일단 조사를 해봤고요. 심재철 후보의 언급량이 3만 7천 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분은 뭐 원내대표가 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재정 후보 같은 경우는 5,600건 정도 언급이 됐는데 여론조사 이후 관심도는 올라가고 있지만 이 두 후보의 이 대결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총선에 대한 관심도보다는 좀 코로나19 관련한 어떤 키워드들이 원내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눈에 띄는 연관은 없고 이번 총선 역시 몇몇 지역구에 큰 관심 받는 인물 외에는
결국 좀 당에 대한 좀 투표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 빅데이터상의 언급량을 보면 좀 그런 그렇죠.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더 정당 투표가 가죠. 맞습니다. 그 긍부정 비율이 이재정 후보 같은 경우는 36.5 대 28.3. 그래도 긍정 감성어가 좀 높습니다. 네. 뭐 바라다, 믿다 이런 단어들. 부정 감성어는 밀리다, 어렵다라는 표현들도 있어요. 심재철 후보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37,000건. 코로나가 연관어 1위입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라든지 뭐 황교안 대표, 신천지, 대통령, 총선, 뭐 탄핵, 민심 추경.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구 안에서의 어떤 키워드라기보다는 전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국회라든지 그 원내대표? 중앙 맞습니다. 예. 그 정치 안에서의 키워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해서 발언했던 어떤 기사들이 많이 좀 언급이 되면서 뭐 예를 들면은 심재철 후보가 코로나19 추경 증액과 관련해서 총선용 현금 살포다 이런 글들 많이 좀 퍼뜨려지고 있고요.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서는 뭐 늦었지만 환영한다 이런 글들이 좀 많이 날라지고 있습니다. 예. 긍부정 비율은 12.5 대 57.1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부정 감성어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뭐 재앙이다, 어이없다, 무능하다 이런 단어들로서 좀 부정 감성어 비율이 확실히 높게 나타납니다. 네. 그다음 대구에 지금 라이벌 대항이 하나 있잖아요. 사선 의원끼리 둘이 붙은 예. 수성갑. 김부겸 대 주호영. 예. 대구 수성갑. 그렇습니다. 여기도 여론조사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대구 수성갑인데요. 그 여당의 유력한 그 대선 후보죠. 김부겸 후보. 여기에 맞서서 이제 그 원래는 그 수성을 바로 옆에 바로 옆 지역구에서 지역구로 이제 간 거예요. 옮겨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략 공천이 된 건데요. KBS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네. 김부겸 후보 31.1, 주호영 후보 37.3. 하하. 예, 이제 오차 범위 내이긴 합니다. 주호영 후보가 앞섰네요. 그렇습니다. 적극 투표층으로 보니까 김부겸 후보 33.9, 주호영 후보 42.3. 조금 더 벌어졌죠. 벌어지네요. 그렇습니다. 당선 가능성에서도 김부겸 후보 30.9, 주호영 후보 44.6으로 주호영 후보가 당선 또 벌어지네요. 예, 더 벌어지고 예. 대구의 특성이 좀 반영이 된 곳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최근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나옵니까? 예, 제가 최근에 봤던 그 조사 결과 중에 가장 사실은 저는 주목했던 결과인데요. 뭐가요? 어제자의 그 한겨레에서 네. 서울대학교 국제정치 데이터 센터와 함께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동안 중앙 그 여심위에 있는 그런 정당 지도를 다 모아서 분석을 한 겁니다. 예, 예. 23개 그 여론조사 회사가 실시한 조사 결과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어쨌든 통계 처리를 했고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통계학자 네이트 실버라고 있거든요. 그 네. 사람이 이제 방법론을 적용을 한 건데. 예. 그래서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36.5% 지난 6개월 동안 평균이라고 이제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미래통합당 24.8, 정의당 7.0. 그러니까 양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한 12%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매주 저희가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막 등락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길게 보면 좀 꾸준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분석을 보니까 그 면접원에 의한 전화 여론조사하고 그다음에 기계음에 의한 그 ARS 조사가 내는 그 차이가 좀 있다고 본 건데요. 예, 예. 보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율은 사실은 두 방법론 간에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조사에 비해서 기계음에 의한 ARS 조사가 한 5에서 10% 정도 좀 높았습니다. 네, 특징이었고요. 예. 뭐 가장 최근에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면 한국갤럽이 이제 매주 정기 여론조사를 하는데요. 1,000명을 대상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39%, 미래통합당 22%, 한 17% 정도 차이 나죠. 네. 정의당 6%, 국민의당 3%, 무당층 28%인데요. 무당층이 여전히 28이나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고 국민의당의 그 상승 여부 여기 좀 주목이 되는데 예. 앞으로 총선을 두고 있는데 그 비례대표 의원 수와 관련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정당 지지도의 변화 여부 계속 관심사입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 정당 언급량이나 연관어가 좀 변화가 보여요. 빅데이터 상에. 지금 거의 각 당마다 3가지 정도 키워드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관련한 어떤 대응이나 대책들, 그다음에 비례대표라든지 총선 후보에 관련된 공천 이야기들. 관련된 그렇죠. 공천 관련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비례정당 이야기. 이렇게 예. 3가지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언급량이 94,100여 건 정도. 그래서 긍부정 비율이 30.7대 44인데 이 부정감성어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게 휘둘리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좀 부정감성어 비율을 확 올려놨거든요. 이게 가장 많이 퍼날라진 글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더 이상 조중동 그만 보고 너무 휘둘렸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보수 언론에 그렇죠. 휘둘리지 마라. 그런 어떤 응원의 글이었는데 이게 좀 그 감성어 때문에 예. 부정비율을 좀 높게 끌어올렸고요. 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미래한국당과 거의 언급량이 두 개가 같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38,000건, 32,000건. 물론 어제 이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어떤 그런 갈등들은 이 안에 좀 포함이 되진 않았지만요. 예. 그 이후에는 또 언급량 둘 다 높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더 올라가겠죠. 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긍부정 비율이 17.7대 58.9. 역시나 아까 미래통합당 후보들과 비슷한 비슷해요. 긍부정 비율이에요. 예. 그리고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14.6대 58.5 역시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부정 감성어는 뭐 꼼수, 논란, 가짜, 불법 그런 단어들이고요. 네. 이제 재밌는 건 정의당과 국민의당인데 정의당이 13만 1,000건으로 언급량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은요. 더불어민주당보다도 정의당 언급량이 더 많네요. 그렇습니다. 오.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그 비례정당과 관련해서도 함께 엮여 예,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비례대표 발표한 이후에 사실은 몇몇 후보들에 대한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게임하고 뭐 맞습니다. 음주운전. 네, 그래서 네. 그런 걸로 언급량이 확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긍부정 비율도 보통 때보다 부정 비율이 확 높게 나타난 게 19.4대 56.1이나 이렇게 드러나게 됐고요. 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언급량이 5만 1,000건인데 여기도 미래통합당보다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확실히 안철수 후보가 그 대구에 가서 의료 봉사 활동했던 게 맞아요. 당의 이미지를 확실히 좋게 해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땀에 흠뻑 젖은 사진 한 장. 맞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의 힘이 큰 거죠. 그래서 긍부정 비율이 37.5대 32.3으로 모든 정당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긍정이 더 높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의료봉사 활동이 국민의당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데는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1대 총선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리 김춘석 본부장부터. 예, 저는 한 달이 결코 짧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뭐 정당 변화 심하고 또 현역들 많이 뭐 변화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현안에 대한 또 민감도가 워낙 높죠. 예. 크게 저는 한 세 가지 정도가 변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지금 임기 중반이기 때문에 그 정부 여당 심판, 야당 심판 이걸 어떻게 지금 소위 중도층에서 그 판단을 할 거냐. 예. 지금은 거의 뭐 5대 5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 이제 큰 변수이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뭐 올해 선거의 가장 큰 특징 역시 코로나19 영향이겠죠. 맞아요. 예. 그 자체적인 영향, 뭐 정부 대응이랄지 이슈에 대한 판단,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게 또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다 관심이 있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랄지 정책에 대한 논의랄지 이런 것을 다 지금 덮고 있는 양상. 그리고 네. 또 후보들은 또 선거 운동을 또 제대로 못하고 있죠. 못하죠. 예, 이런 네. 것들이 좀 그 영향이 어떻게 더 미칠지 변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직접적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실은 지금 각 당의 의석 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게 지금 예. 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일 수 있고 여야 모두 뭐 비례 정당에 참여하거나 창당하거나 이러고는 있는데 그렇죠. 그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죠. 그게 있고 또 뭐 그러다 보면 또 지역구 투표에 또 이 요인이 어떻게 미칠 것이냐 이것도 같이 또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전민기 팀장은 어떻게 또 보세요? 이제 빅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의 영향이 사실은 끝까지 영향 미칠 것 같고요. 예. 근데 재밌는 건 코로나19라는 키워드는 계속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었는데 반응들은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처음 대응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는 긍정 반응이 많았는데 신천지 집단 감염 이후에는 또 부정 비율이 확실히 높아졌다가 예. 최근에는 다시 긍정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총선 바로 직전에 코로나19의 상황이 국내 어떻게 상황이 되느냐. 어떻냐가 굉장히 맞아요. 긍부정 비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의 갈등의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얼마만큼 좀 하나로 뭉쳐지느냐 이런 점들이 좀 빅데이터 상에서는 약간 긍부정 비율을 많이 끌어올리고 내리는 네. 그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의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핵심적 변수인데요. 네. 동시에 다른 나라들의 또 코로나19 상황하고 그렇죠. 비교를 하게 돼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가 좀 낫네. 다른 나라는 극복하는데 우리는 왜 더 심해지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이번에. 자, 빅브라더의 민심 김춘석 본부장, 전민기 팀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